전문가를 위한 일본 경제 비즈니스 니혼 계좌의 비즈니스 시루 제20강 오늘은 식품, 음료, 외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칫 들으면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산업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대량 소비 사회고 소비가 점점 중요해지고 더군다나 건강, 이런 휴식, 리크레이션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장으로 빠르게 변하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그래서 오늘은 식품, 음료, 외식 산업을 나누어서 차례차례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식품 산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 식품 유통 경로가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이 종합상사 혹은 전문상사랑 딱 결탁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나 국내에서 생산한 식품 혹은 원자재는 결국은 수입상사나 유통사, 결국은 상사죠. 전문상사나.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왼쪽 그림의 아래에 상사 고우리, 그러니까 상사나 대형 도매상을 통해서 그다음에 식품 제조업이 넘어와서 식품이 만들어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일반 시장에 도매 소매를 거치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일본 경제 산업성 조금은 통계는 지나간 통계입니다만은 지금 큰 변화가 없다고 보는데 그 대상 품목을 보게 되면은 역시 가장 많은 건 이제 각종 식료품, 그다음에 축산 식료품, 고기 종류죠. 그다음에 일본이 수산이 많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많이 유통되는 빵, 과자 이런 것들이 말하는 여러 분류의 식품 중에서 이렇게 생산량, 유통량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식품 산업의 현재 동향을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일단은 뭐 사람들이 계속 인구는 줄지만은 뭐 식품은 계속 소비하니까 견조한 추세, 큰 변화는 없지만은 시장적인 요인으로서 일본의 앵이 싸지니까 결국은 그 수익이나 그런 면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는 고정화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사람들이 결국은 그 원이 싸다는 거는 판매가가 해외에서 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익을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추세고, 제가 일본 생활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가격을 잘 올리지 않기 때문에 양을 줄입니다. 그래서 불과 2주 전에 산 뭐 국수도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 양이 줄은 거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조금 그 조작을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일본은 특히 우리보다도 더 이 외화 변동률에 굉장히 예민한 상태고, 전반적으로는 국내 시장이 인구 때문에 축소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로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특히 중국, 앞으로 동남아시아에 일본의 식품 산업은 대거 진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일본에서도 이 유전자 바꾸는 문제, 뭐 원료서부터 유전자가 지금 제품이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농약이나 화학조미료 같은 이 식품의 안전성에 일본 사람들이 아주 비교적 굉장히 예민한 편입니다. 우리보다도. 그리고 최근에 의외로 안전하다는 일본에서 이런 뭐 병 속에 바늘이 나온다 할지 이렇게 이물질이나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 특히 이런 병 음료 캔에서 뭐 1년에도 몇 번씩 뉴스가 될 정도로 발생하는 문제가 최근에는 큰 과제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식자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최근에 일본 사람들이 원래는 음식을 안 남기는데 역시 최근에는 식당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음식을 많이 남기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물 폐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게 잘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식품 산업계에 지금 과제로 하나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의 주요 제조 유통업자를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은 왼쪽 그림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좀 글자가 크진 않지만은 줄을 그어서 세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왜 맨 위에 네 칸입니다. 삼종 미쯔이 물산이 있고 왼쪽에, 그 다음에 이토츠 상사가 있고, 그 밑에 또 미쯔비시 쇼지 상사가 있고, 또 스미토모 쇼지 후즈, 결국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미쯔이, 이토츠, 미쯔비시, 스미토모 같은 이런 상사들이 원점에서 그 자회사들로서 식품 제조업체나 큰 대형 그 유통업체를 거느리고 있다.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그 왼쪽 그림에 빨간 칸으로 되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도
일본 기업을 이름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쯔이 쇼쿠힝 식품입니다. 가운데 고급은 굉장히 선전 많이 합니다. TV에 고급은 푸드 체인 유통 체인이죠. 또 왼쪽에 데일리 부산, 그다음에 오른쪽에 간사이 고급은이 간사이 고급은 뭐 히라의 고급은으로 이렇게 자회사가 나눠져 있고 두 번째 칼럼에 이토추 쇼지가 만든 이토추 식품 쇼크잉 그 옆에 스하라 쇼크잉 또 밑에 니혼 악세스 또 미쯔비시 쇼지 산하에는 미쯔비시 쇼크잉 큰 회사입니다. 과거의 이름이 뭐 로쇼쿠 이 미쯔비시의 그 지난번 말씀드린 비시가 희시가 다이아몬드인데 이 한자 발음은 료입니다. 그래서 료쇼쿠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미토모 그룹의 스미쇼 푸즈가 가토 상교 이것이 이제 모든 대부분의 식품 아이템을 취급하는 대형 종합 메이커고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전문 메이커 왼쪽 위에 그 즉석면 같은 컵라면 같은 맺는 것이 니신 일청이 니신 쇼쿠힝 도요스이산 그다음에 코스코크 한 가지 에스코크 죄송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일청식품은 지금 현재 일본에 우리가 부르는 일왕 일본이 부르는 그 천황의 그 부인 되는 그 여자분 그분이 원래 이 니신 쇼쿠잉의 오너의 따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테니스 코트에서 일반 기업체에 따라오고 천황과의 아들이 만나서 데이트한 다음에 결혼한 것이 그야말로 그 당시 굉장히 큰 화제였었는데 이 니신 쇼쿠잉이 또한 그 세계에서 아마 컵 라면을 최초로 만든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래 이제 식용 유지 역시 그 일청 니신 그 오리오 그룹 그다음에 후지 이 후지는 여러분들 재미난 겁니다만은 일본에 가시게 되면은 이 아니불에다가 둘 이라는 글자 붙은 회사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발음은 후지 그거는 둘도 없다 우리가 최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최고다 두 번째는 아니다 이런 식의 뜻을 가진 재미난 제품인데요. 후지 세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오리 미르즈가 있고 그다음에 조미료 우리 귀에 아주 잘 아는 아지노모토 사실 여기서 들어온 기술이 우리나라의 미원 조미료입니다. 그다음에 QP 기꺼만 다 유명한 간장 기꺼만 간장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드셨을 겁니다. 간장으로 유명한 회사고요. 일본 간장하고 한국 간장은 다릅니다. 맛이 일본 간장은 달고 달콤하고 좀 덜 짜지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제당 설탕 큰 회사들입니다. 미쯔이 그룹의 미쯔이 그다음에 이건 니신 세또 제당 그다음에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수산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수산에서 마루아니치로 그다음에 니폰 수이산 그다음에 식육업체로서 함이라는 이름을 다 붙이고 있죠. 일본함, 니폰햄, 이또함. 니폰햄은 파이터들하고 굉장히 유명한 야구 프로야구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냉동식품으로 굉장히 최근에 많이 크고 있는 니치레, 테이브로 마크 같은 이런 회사들이 전문 말하자면 유통업자 및 제조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트렌드가 뭐가 있냐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건강 미용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까다롭다. 이 식품은 이제 더 이상 배고픔 채우는 영양 보충하는 게 그치지 않고 이 건강과 미용에 직결되는 것이다라는 생각.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기능성 표시 식품이라는 거고 특정 보건용 식품, 뭐 독구어란 이름까지 있는 그러니까 법률로 규정되는 식품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 역시 한때 일본 사람들이 1960년대 이후에 경제 기적 이후에 서양화를 추구하면서 서양 음식들을 많이 먹어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건강에 안 좋다. 그래서 일본식 음식으로 일본식 니온쇼크로 다시 돌아오는 부음이 현재 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많은 업체들이 역시 시장이 통합되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 간에 이제는 또 구분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제휴가 심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재미있는 거는 서로 다른 음료 메이커나 음식 메이커들이 일본은 우리보다 자판기가 더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자판기를 가지고 다른 회사끼리 같이 물건을 집어넣어서 파는 것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그 제휴가 활발하다. 그다음에 역시 이 업계에서도 전자상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오른쪽에 재미난 거는 이 아사히, 유명한 아사히 슈퍼 드라이 맥주로 유명한 아사히 식품 큰 회사인데, 여기서는 자기네가 길거리 갖다 놓은 이 자판기가 하나의 그야말로 인터넷 오브 띵, 그 자체가 하나의 컴퓨터로 무선 루터로 연결돼 가지고 뭐 이런 단순히 그 재고 관리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역사회 하나의 정보의 그야말로 기반이 되는, 채널이 되는 이런 것까지 구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보건기능식품, 이건 한번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식품을 우리가 보통 먹는 거 일반 식품입니다. 슈퍼에서 사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거를 새로운 니즈에 따라서 보충하는 보건기능식품도 특정 보건용 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 표식식품으로 다 이렇게 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게 되면은 아래쪽에 과일 먹는 사람이 있지만은 과일 대신에 과일의 모든 영양제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식품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서플리멘트 붐이 불고 있죠.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왼쪽에 약품으로 간단한 이런 서플리멘터리 약품으로 만드는 것이 아주 붐이 불고 있어서 진짜 TV 틀어둔 커머셜에 이거 선전이 제일 압도적으로 많을 정도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단순한 이런 드링크가 뭐 목마름이나 맛을 보는 드링크가 아니라 이것이 영양에 아주 필수적인 뭐 고혈압 치료 드링크, 뭐 탈모 예방 드링크, 별의별 그 기능성 드링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유사하게 확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음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료계는 지금 어떤 동향인지. 우선은 국내 시장이 진짜 성숙해서 지금 많은 M&A를 통해서 통폐합돼서 과점화가 진행되고 있다. 회사 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그룹으로 뭉치고 있다는 건데, 이건 어찌 보면 우리가 한 발 물러서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금융도 봤습니다만은 지금 일본의 모든 산업이 시장에 보통 막 10개씩 있던 회사들이 대개 서너 개로 지금 통폐합하는 과정, 대형화 과정을 겪고 있어서 이 음료식품 산업, 앞으로 나오는 호텔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하나의 커다란 추세이고, 이런 추세는 지금 우리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개 3개, 4개로 정리가 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엔 이 기능성 표시식품, 음료 포함해서 스타트가 된 것이 음료 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이 건강지향 상품은 호조를 보이는데 시장 자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과거와 달리 자판기에서 뭐 음료 뽑아 먹는 사람들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 경우에 보고, 그런 상태에서 JT는 원래 재팬 토베코 전매청 담배에서 시작한 큰 음료 그룹이 여기서 지금 철퇴했다는 것이 큰 시장 변화의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과제는 이 자동 판매기의 자판기가 너무 많아서 그야말로 이것이 매상 감소가 큰 문제고, 언젠가는 이 자판기가 회수된다면 그것도 크다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기호가 아주 까다롭게 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한 번 만든, 한 번 디자인한 음료가 그렇게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시장에서. 그 다음에 이 콤비니 커피라는 게, 이 콤비니가 뭐 지난번에 편의점 봤습니다만, 이게 편의점이 단순히 편의한 것이 아니라 시장을 크게 바꾸는 조카, 그야말로 조카 같은 역할인데, 이 콤비니 편의점 때문에 이 커피점들이 지금 애를 먹고 있거든요. 저도 많이 이용합니다만은 사실 커피점에 가서 3분의 1 가격으로 거의 같은 맛의 커피를 양도 더 많은 걸 살 수 있다면은 구태에 줄 서서 안 기다리겠죠. 예, 그럼 이제 음료 업계에 지금 앞으로 동향 같은 걸 좀 보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게 되면 우선 가장 큰 회사는 미국의 코카콜라 그룹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산토리, 그 다음에 아사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통폐합 우리 말씀드렸는데, 우리 오른쪽에 2014년 맨 오른쪽 박스 보게 되면 이제 외자계 기업인 코카콜라 그룹은 뭐 그렇다 치고 시장 쉐어가 28%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밑에 산토리, 아사히, 이또행은 주로 녹차 음료 만들었는데 상당히 지금 약진하고 있어서 네 번째고, 그 밑에 기린, 다이도, 오스카, 카메고,
뭐 포카 삿포로 JT. 그래서 JT는 원래 대형 업체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쭉 밀린 걸 알 수 있어서 우선 이렇게 회사명은 좀 알아두시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 하는 거. 다만 그 3대, 4대 메이커 산토리, 아사히, 이토& 키린은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나온 그 기능성 음료하고 편의점 커피 좀 재밌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이 기린 식품에서 만든 그 기능성 음료죠. 왼쪽은 피로감 경감시키는 음료입니다. 주로 밑강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은 또 요구르트가 많이 들어있는데 잠 잘 오게 하는 음료. 그래서 그야말로 뭐 약국에 가게 되면은 또 나중에 이제 드럭스토어라고 이게 대형 슈퍼도 아니고 약국도 아닌데 그런 존재가 있는데 별의별 음료가 다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참 소비자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만드는 사람은 이게 소량 다품종 생산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말하자면 규모의 경제를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원래는 단순한 시장이었습니다만은 오른쪽은 이게 지금 세븐 우리가 이미 본 그 편의점 세븐일레븐, 로선, 패밀리마트, 미니스톱, 상크스 다 커피 브랜드 이름 다 있습니다. 뭐 세븐 카페, 뭐 마치 카페 등등 그러는데 가격도 들쑥날쑥인데 일단은 커피점보다 훨씬 쌉니다. 3분의 1 내지 2분의 1. 그리고 맛도 좋고 나쁘지 않고 양이 더 많고 멋대로 뽑아서 먹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커피 지금 사실은 이 커피 시장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뭐 길거리에 맨 커피점인 그런 시대에 그 커피점들이 이 편의점 때문에 앞으로 아마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맥주 일본 사람들은 비루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여담입니다만은 비루를 길게 하면 저기 맥주고 짧게 하면 빌딩입니다. 이 빌딩을 비루 딩구라고 줄여서 하다가 아주 딩구도 빼버리고 최근에 다 비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짧게 하면 빌딩이고 길게 하면 맥주인데 일본에서는 이 산토리, 기린, 아사히, 삿포로 이 네 개 업체의 각축이 참 볼만합니다. 우선 다 이 HD는 홀딩이죠. 아사히 홀딩, 기린 홀딩, 산토리 홀딩이고요. 쉐어를 보게 되면은 이 크기를 볼 때는 사실 아사히가 전체 식품업체에서는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회사 아니죠. 밑에서 봐도 세 번째 매상고인데 주류 위스키 포함해서 이 맥주에 관해서는 아사히의 하나의 브랜드, 그 은색으로 된 아사히 슈퍼 드라이라는 것이 우리를 치면 맥주에다가 조금 소주 섞은 맛입니다. 굉장히 확 쏘고 하기 때문에 선전도 잘했고 이 맥주는 아주 이 아사히 슈퍼 드라이가 지금까지도 1등을 유지하고 있고요. 원래는 기린 맥주가 제일 유명했었죠.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기린 맥주는 미쯔비시 그룹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미쯔비시 그룹 계열사의 파티에서는 오직 기린 맥주밖에 안 나온다고 저도 그거 봤습니다. 다른 걸 갖다 놓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산토리는 원래 위스키로 유명한 회사고 그다음에 홋카이도 사람들은 삿포로 맥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시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식 산업 이거 무시 못할 시장이죠. 점점 더 많은 가족들이 핵가족하면서 이제는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외식하는 것이 항례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종류별로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다르게 패스트푸드가 있죠. 이건 뭐 맥도날드 같은 다 햄버거 혹은 일본의 KFC, 캔디 프라이 치킨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와후라는 건 이제 좀 이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순수하게 일본 음식들을 이렇게 싸게 먹을 수 있는 여기 나오는 것들 다 1,000엔에서 전후의 가격으로 샐러리맨들이 낮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치면은 10,000원 전후 좀 그 밑에 그런 식의 메뉴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와후 일본식이다. 오른쪽에 이제 회전스시. 전 이 회전스시 참 그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그 제국 호텔 지하에 무지하게 비싼 그 스시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한국의 인류기업체 젊은 직원들이 와서 스시를 먹으러 가는데 상당히 비싸가 보이는 것을 하나 시켰거든요. 근데 쭉 나오는데 먹고 기다려서 음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 나온 겁니다.
한 우리 돈으로 그 당시 30만 원쯤 되는 한 판에 스시 10개 올라와 있는데 이 한국 젊은이들은 그게 일종의 저기 디저트 처음에 말하자면 전체인 줄 알고 먹고 기다렸었고 음식은 주인은 먹고 안 나가나 그런 그만큼 이 스시가 비싼 음식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깬 것이 회전 스시입니다. 최근에는 그 비싼 스시집들은 안 팔리기 때문에 재료가 더 나빠지고 회전 스시는 팔리기 때문에 점점 신선해지는 그런 반대 현상이 나와서 그런 와중에서 이 아끼인도 스시로 그다음에 쿠라라는 전국의 체인을 가진 회전 스시 체인이 생겼고 이제 그 밑에 패밀리 레스토랑 뭐 스카이라크다 사이제리아 이것도 좀 싼 서양식 주로 스파게티라거나 햄버거 이런 음식점들인데 이 간판들을 일본 가시면은 자 뭐 거의 모든 거리에서 볼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저기 최근에 관심 많으시고 많이 가시는 이 이자카야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자카야는 한자로 거기 앉아서 있으면서 술 마시는 집이다. 그래서 일본식 정의는 그 주류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간단한 요리, 안주를 제공한 음식점으로서 일본식의 그 펍이다, 술집이다. 근데 거기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지사케라고 동네별로 유명한 그 지방의 쌀로 만든 청주들이 굉장히 맛있고 아마 수백 가지, 뭐 수천 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카야는 이게 원래 이자카야의 특징은 여러 가지지만은 의자가 좁다. 음식은 싸고 맛있다. 담배들을 피기 때문에 그 뭐 흡연격이 금연격이 따로 없다. 그리고 거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거기는 지사케가 있다. 뭐 삿포로 가면 삿포로 그 정종이 있고 홋카이도 저기 큐슈 가면 큐슈 정종이 있고 또 그 동네별로 수십 종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쪽 말로 지사케 하는데 이게 일본에 지금 아주 추리고 추린 전국의 지사케 메뉴입니다. 이름들도 멋있습니다. 뭐 불로천, 미작, 뭐 이백, 추심 아주 이름 하나하나가 하고 병들도 기기묘묘하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서는 이 지사케 마시면서 병 모으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 일본에서 일하신다면은 동료들하고 이 지사케 많이 마실 겁니다. 아마. 이제 이게 보통 따뜻하게 마시는 게 아츠깡이고 차게 마시는 게 레슈인데 어떤 거는 맛에 따라서는 이 중에서 오른쪽 브랜드에서는 차게 마셔야 되는 것이 있고 따뜻하게 마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이게 쌀로 빚었고 일본이 물이 연수기 때문에 달고 부드러운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부드럽다. 뭐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일본 가서 일하신다면은 낮에 동료들하고 점심 때 뭘 먹을 것인가? 사실 서울 시내에서 인류 샐러리맨이라도 혼자 둘이서 먹을 때는 먹는 거 사실 뻔하죠. 뭐 한식이나 중식이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이 네 가지입니다. 동료들하고 나가면은 아마 80%는 이거 중에 하나 먹을 겁니다. 하나는 돈부리라고 해서 동은 우리 덮밥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는 게 종류가 많죠. 요시노야의 유명한 고기 덮밥인데 한 가지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재미난 건데 일본은 원래 육식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1960년대에 일본은 참 결핵이 많았었거든요. 결핵이 대규모로 퍼지자 일본 정부가 주도해서 일본 사람들이 싸게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게 만들어서 업체랑 같이 맺는 것이 이 유명한 이 돈부리 규동입니다. 규란 것은 소고기 덮밥 맨 위에 있는 거죠. 지금 300엔이 올랐는데 옛날엔 제가 처음 일본 갔을 때마다 한 150엔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경쟁업체들이 이런 돈부리를 종류 많습니다. 뭐 그 위에 덮는 것은 종류가 많죠. 또 한 가지 유명한 라멘. 우리가 라면 하는 것이 이게 일본에서 나온 라면인데 굉장히 짜지만은 일본 사람들 우리보다 라면 참 많이 먹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이거 하나로 끝을 내요. 뭐 다른 거 먹지 않습니다. 이게 점심입니다. 저녁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회전 스시. 뭐 무진하게 많은데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고 그 안에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소바. 아마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싸게 많이 먹는 거는 역시 이 소바, 메밀국수죠. 근데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제품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일본 평민들의 일상적인 그런 우리로 치면은 만 원 이하의 그 저녁 메뉴인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 살펴본 이 식품, 음료, 외식 또 세 개의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은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상사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 거기서 다 업계가 형성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실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 식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추세는 역시 단순히 영양 보충이 아니고 이 기능을 중시하는 이 건강과 장수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능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음료는 역시 그 대규모 3개 회사의 과점 시장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들이 뭐 무지하게 많은 다양한 그런 음료 제품을 생산해내고 그것이 또 자판기가 연결이 돼서 최근에는 자판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고급화, 그야말로 인터넷 오브 띵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도 음료, 기능 음료가 아주 새롭게 무지하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앞으로 이것이 약품이랑 경쟁하지 않겠는가 그럴 정도의 그 추세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외식은 시장이 굉장히 다양하다. 메뉴도 다양하고 우리보다 더 다양합니다. 여기 일본식, 그다음에 서양식, 중국식, 한국식, 뭐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은 식도락과는 굉장히 행복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소비가 점차적으로 소위 말하는 그 바블이 깨진 다음에 가격 파괴란 말이 있었습니다. 가깝고 가까이. 옛날에 만행하던 것이 다 몇천행으로 내려가고 이런 소비에서 이 저가격화가 특히 외식 산업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